이번에도 음주운전 얘기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한 50대 남성이 지난 2월 5일에요. 오후 9시 30분경인데 한 목격자가 신고를 합니다. 저기 어떤 남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경찰에 신고하는데 네. 이 남성이 신고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반성했나요? 술집에 갑니다. 소주를 시켜서 소주 반병을 그 자리에서 더 마셔요. 음주운전 신고당한 사람이 오히려 음주를 더 하는 상황인데요. 네. 경찰 신고해서 출동해서 이 사람 그 알코올 농도 채취합니다. 0.128%. 면허 취소 만취 상태인데요. 네. 일단 근데 좀 애매하잖아요. 왜요? 그럼 이 술이 그 음주운전 했을 때는 몇이고 그럼 그 다음에 소주 반병 마신 건 몇이고 약간 혼동을 주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결국 법원에서 처벌했습니다. 징역 9개월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징역 9개월. 그러면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징역 9개월.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 9개월입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이 남성의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 네.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네, 이제 일선에서 이제 음주로 추적 중에 있다가 이제 경찰이 현장에서 못 잡은 경우에 네. 그 주변을 수색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술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경찰이 들어가면 당신 지금 저 음주 측정 불응하고 도주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안 마셨다. 근데 나 지금 짜증나서 당신네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지금 차 세워놓고 지금부터 마시기 시작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복복 우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선에서 일이에요. 네. 근데 네. 그 사람 이 사람도 그런 행태를 보이려다가 지금 이제 그 현명하신 판사님한테 큰 코 다친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경찰이 계산을 했냐면, 네. 자, 이 사람이 소주 반병을 경찰이 왔을 때 마셔가지고 그때 측정한 게 0.128%예요. 네. 그렇다면 반병을 더 마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등장하는군요. 스웨덴의 이제 그 생리학자인데 위드마크라는 사람이 아마 네. 1931년도인가 이 위드마크 공식을 고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술 농도, 그다음에 음주량, 체중을 고려해가지고 음주를 역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은 일반적으로 1시간에 0.015% 감소하더라. 술을 마시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주 반병. 네. 반병 더 마신 거 빼고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 0.094가 나온 거죠. 그래도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면허 취소 수치는 아니지만 네. 이것도 이제 그 뭐 0.05 나와 이상이니까 정지 수준 넘네요. 100일 정지 수준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네. 이 사람을 이제 처벌을 했는데 문제는 네. 이 사람이 상습입니다. 상습. 상습이에요? 네, 왜요? 음주운전으로 3번 정도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얘기예요. 실형 네. 3번. 그다음에 집행유예 1번 받았다.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실형입니다. 네. 그다음에 벌금도 4번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러면 8차례에 걸쳐서 거의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운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명하신 판사님이 실형을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손 변호사님, 이 판결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법원이 그동안의 과거의 이 사람의 전력까지 다 이번 사건에 참작을 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극히 마땅하고 실형 9개월도 이게 과하다, 중형이다라고 좀 봐야 봐야 되는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번의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이 상습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오죽했으면 지나가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그렇겠네요. 이르겠어요. 얼마나 위험해 보였으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술을 더 먹어가서 이 처벌과 수사에 혼란을 주기로 한 점. 이것도 재질이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실형 9개월을 내리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이번에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서 사람의 피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음주의 습병을 갖고 있고 음주를 하면 운전대를 잡는 상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실형 9개월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단죄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정도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 법한데 이 정도면요, 허 소장님. 네. 우리 뭐 흔히 그렇게
그런 말 합니다만 음주가 정말 습관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사람 보면. 네, 이분은 완전 습관이고 병이고 네. 이제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그 처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꼼수를 쓰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 그걸 빠져나가면 즐기고 또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도구들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확실히 습관적인 병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이번 사고는요. 이번에 이 얘기는 김복준 의원님 예. 차량 음주운전 신고 들어와서 자신의 그걸 속이려고 꼼수를 부리려다가 발각이 된 거지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발각이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 사람이 이 그러면- 상태로 운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 살려준 거죠. 아하. 그 상황에서 신고한 분의 신고가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하다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저 가서 실형 살더라도 신고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 우리 사회가요. 네. 분명한 거는 음주운전 관련돼서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현명하신 판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저 음주운전 관련돼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처벌 좀 가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이 정도 된다면 그리고 저 8번, 9번째라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법을 만들어서라도 영구 면허 취득 금지를 그러니까요. 시키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한번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개월 실형 살면서 반성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